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배찬수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종목 상담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속에서 시장 하락세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코스닥이 800선을 내어주면서 지지 라인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일단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4.9%를 넘긴 점, 그리고 오늘 밤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앞두면서 시장 경계심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금 시장이 하락 쪽으로 무게를 잡은 것 같은데요. 시장 한 줄 평 해주실까요? 네,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그리고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하락세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나왔죠. 또 예상치에 또 기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기업 설명회를 했는데 좀 기대감을 갖고 봤었던 사이버 트럭, 요게 일단 기대감을 좀 낮춰서 봐야 된다라고 직접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요. 일단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발표가 나오면서 또 대부분 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을 좀 만들고 상승하나 싶었는데 일단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역 요거 좀 짧게 끝났으면 했는데 좀 계속 길어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가서 뭔가 해결해 준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봤는데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수 흐름이 갑자기 돌아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 일단 하락장이 좀 계속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좀 동결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의 이 금리 차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자금이 좀 이탈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좀 많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대응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시장에 대한 지수 지지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지 라인은 일단 코스닥은 좀 깼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2,400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그나마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시장 대비해서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이 하반기도 일단 좀 불안하긴 해요. 이 매출적인 면에서 일단 성수기가 이 반도체 업종이 하반기가 성수기인데 이렇게 또 지수가 또 밀리거나 아니면은 이 4분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언제든지 하락을 만들 수 있고요. 차트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 2668포인트 고점에서 2500까지 하락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 하락폭을 그대로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 2600선 고점을 좀 옮겨놓게 되면은 거의 2400선 부근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에 의하면은 이 하락 파동에 의한 만큼 그만큼의 하락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다. 100%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파동까지는 일단 나왔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 이후에 2,40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다음 파동이 이 하락을 예측해 본다면 그대로 한번 예측을 해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2,3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이미 좀 무너졌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역시나 이번에 2,40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2,30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하락까지는 생각을 해두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스피 시장 봤으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말씀 좀 드리면, 일단 800선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예, 또 간당간당하게 살짝 깨긴 했었지만, 바로 또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20일선 자리 안착을 해주길 좀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대외 변수가 좀 크기 때문에, 오늘도 2% 넘는 하락이고,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했었을 때는 어제는 이제 블랙 테마 같은 종목들, 뭐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뭐 전쟁 테마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그나마 반등을 해주면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만한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아예 이렇게 지지선을 깨고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좀 그런 테마도 역시 아침에 잠깐 상승 나온 이후에 조정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저점을 깬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 하방에 대한 지지선이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인 대비,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뭐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방세가 보이는 거는 보인다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도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봤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이거는 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좀 일찍 끝났다면은 분쟁이 일찍 끝났다면은 그래도 빠르게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했지만 계속 길어지고 있고 테슬라 실적 기업들의 실적까지 안 좋아지는 이런 안 좋은 악재들이 좀 겹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제는 뭐 저가 매수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확실한 바닥을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고 매매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좀 많이 뭐 현금 비중이 없고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손절 물량을 다 하지 마시고 뭐 물려 있는 물량이 한 30% 정도는 잠금을 해 두신 다음에 일단 뭐 완전히 저점 구간까지 뭐 왔을 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현금 비중의 30% 정도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하시면서 그나마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일단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에 더해서 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 라인들이 모두 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 하방에 대한 이런 대비를 좀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새롭게 잡아볼 지지선이 어디가 있을지도 저희가 추후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실 중인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대비책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대비책들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 저희가 해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비춰드렸습니다. 운임지수도 최저점을 찍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STX 그린 로지스도 저희가 공략주로 수익을 봤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해운주부터 좀 말씀 좀 드리면 해수부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역에 대한 분쟁이 심각해지게 됐었을 때 대체 항로를 좀 찾아보겠다. 이거는 이제 지금 유럽하고 이 유럽으로 통하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그 길이 이 중동 쪽에 이 운하가 있어요. 이 운하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었을 때는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을 좀 지나가기가 상당히 좀 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던 게 STX 그린 로지스인데 일단 뭐 바로 뭐 시세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로 지금 좀 형성이 좀 나왔고 지금은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흥하해운입니다.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분쟁이 좀 계속 됐었을 때 지금 상승했었던 테마를 보시게 된다면 뭐 방산주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식량 테마까지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직 이런 해운 쪽은 새롭게 테마가 좀 형성이 좀 됐었죠. 어제 오후장부터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한 번씩 상승이 나왔었던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주의 종목들 이렇게 좀 지정이 된다면은 거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아마 흥하해운도 오늘 좀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뭐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내일 정도는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정도까지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한해운 그리고 SX 그린 로지스 이런 종목들이 일단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같이 또 상승이 좀 나왔는데 S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는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빠르게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또 조정도 빠르게 나온 종목이거든요. 어제 순간 급등이 좀 나왔다가 좀 조정도 좀 크게 나오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고점 자리를 못 넣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대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뭐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매하시기에는 이제 흥하해운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객상성으로 떴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그렇게 뭐 쉬운 종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좀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수익을 내셨을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운주가 왜 급등했지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매를 좀 따라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매매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일단 지금은 자리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딱 관망하시고 이제 월요일 날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는다.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뭐 재상승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방산주도 마찬가지고요. 유가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아직 이렇게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높게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따라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노려보실 수 있대.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련주들은 저도 좀 계속 체크하면서 좀 진입할 수 있을 만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건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타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언급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반적인 이 해운 업황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어제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상승세가 나와주는지를 지켜보신 뒤에 다음 주 공략 지점들 함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섹터가요. 드론 관련주들 짚어보겠습니다. 좀 오랜 기간 쉬어갔던 종목들이 다시금 시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드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UAM 관련주 쪽으로 해서 우리가 드론 택시, 뭐 이제 서울에서 뭐 김포에서 서울까지 뭐 이제 택시처럼 이동할 수 있는 드론 이런 걸로 좀 상승이 나왔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라크가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전쟁 관련 이슈로 좀 엮어서 상승이 좀 나왔고, 이에 따라서 뭐, 안티드론, 드론을 잡는 기술이죠. 안티드론. DTND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거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드론 관련주 쪽으로도 이제 오늘, 제이션 시스템이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전쟁 관련 이슈로 방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상승이 좀 나오는데 전쟁 관련 이슈 종목들이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다른 실적주라든지 뭐 납폭 과대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특히 또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밀렸었는데 뭐 오늘은 그나마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에서 상승을 좀 노리기 위한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전쟁 관련 이슈들이 있는 하락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뭐 반사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굉장히 사이클이 좀 짧아요. 이런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길게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루 이틀 지나다가 뭐 바로 또 조정을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당일날 대장주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조정을 좀 윗골에 달고 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매매 자체를 좀 관망하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선 답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좀 매매를 좀 하면서 뭐 약속이라도 챙기실 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DTND 같은 경우도 제가 장 마감 전에 한 2시 좀 넘어서인가요? 뉴스를 좀 올려드리면서 관련주로 말씀 좀 드렸는데 뭐 그때 이후로 바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뭐 제가 이제 보는 뉴스들 장중에서 좀 보고 있다가 이거는 좀 전쟁 관련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하면은
톡방에다가 올려드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참고해서 매매하셔도 되고요. 뭐 장중에 그냥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장중에 대응이 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드론 관련주 쪽에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일단은 오늘 뭐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전고점 자리를 뚫었어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직접 고점 자리가 5,25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 자리를 뚫고 안착해 준다면은 뭐 한 번 정도 더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차트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는 지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차트적인 면을 맹신할 수가 없는 게 시황이 되게 중요해서 뭐 갑자기 뭐 평화협정을 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이 좀 화해 모드로 간다 아니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갔으니까 뭐 이제는 좀 전쟁을 좀 줄여달라 이런 내용이 좀 나와줬을 때는 언제든지 다음날 또 개파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용으로만 좀 보시고 지금은 이제 차트적인 면보다는 시황적인 면을 조금 더 유익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등주로서는 PC 디렉트 이 종목도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전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좀 밀린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좀 중요한 자리, 중요한 저항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뚫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면 뚫을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들어가면은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차라리 확인하고 돌파 매매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 있는 자리를 뚫었을 때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시장이 안 좋을 땐 돌파 매매도 좀 쉽지는 않거든요. 대장주 아니면은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항상 대장주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등주를 매매하시더라도 이 대장주와 차이가 별로 상승률이 차이가 안 났을 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드론 관련주들이 오늘 당장의 시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상승이 워낙 짧은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들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디서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올지도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역시나 바닥에서 좀 올라온 종목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은행 관련주들 거의 한 6개월가량의 쉼을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네, 지금은 큰 은행,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제주은행이 오늘 20% 넘는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제 푸른저축은행, 역시나 한 10%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뭐,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평소 이제 거래 대금이 거의 없는 종목이라서, 매매를 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수혜를 받고, 급등이 나왔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초였죠. 올해 초부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테마성을 좀 띄면서 상승이 나와줬었고, 지금은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가기는 올라가도 한두 번 정도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 상승에 의한 수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예전에 이제 네이버에서 인수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금융주가 올라가는 거는 일시적일 뿐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테마성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주은행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크게 좀 나왔습니다. 벌써 아침부터 8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좀 터졌거든요. 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오긴 했습니다. 21선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시그널이 나왔는데 오늘 또 갭 상승을 하면서 바로 전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 나와주네요. 일단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다음 저항 자리를 봤었을 때 11,000원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11,000원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오늘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또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기도 해서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0,000원대 자리가 돌파될지 아마 10,000원대 자리에 아마 저항이 좀 있을 거고 그렇게 10,000원대 자리를 안착해서 올라가 준다면은 11,000원대까지는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 좀 드리면은 일단 이런 자리들 직전에 저항대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좀 지지가 나와야 돼요. 밀리더라도.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9,000원 정도 이런 자리들이 내려오더라도 지지가 될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를 좀 많이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익률 자체를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노렸을 때
뭐 한 2, 3% 정도? 대부분 단기 트레이드는 2, 3% 정도 수익을 많이 노리시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실패해서 지지선이 깨졌을 때는 손실이 한 5, 6%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손익비로 따졌을 때 썩 좋은 시장이 아니다.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교해봤었을 때도 훨씬 더 하락 종목이 많은데, 지금 굳이 달려들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기술적 분석상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매매하셔라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매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익실현이 빠르게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관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일 이제 리뷰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어제 이제 DTI로 이제 수익을 좀 챙겨 드렸었는데,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수익권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18,000원 부근에서 좀 드렸던 종목이라서 수익권이긴 하는데, 이런 고점 자리에서 이제 음봉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HBM 쪽으로 SK 하이닉스와 이제 협업 관련된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오늘도 이제 양봉으로 혹시나 좀 전환된다면, 오전에 양봉으로 좀 전환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슈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시장이 좀 안 좋아지죠. 계속 이제 코스닥 지수도 반등 없이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종목들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이제 오후장에 공략주를 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아직 시장이 그렇게 썩 뭐 좋은 흐름으로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공략주를 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방송 중에 제가 공략주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릴까요? 그게 굉장히 이 횟수가 좀 적은데, 그만큼 시장을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진 못해요. 뭐 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지금은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국내 선물 매도 포지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버스 상품도 있고,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도 인버스 제품도 상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좀 다 보고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을 방법도 계속 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좀 들었던 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지금은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충분히 더 하방으로 열려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뭐 안 좋은 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는 거는 저도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해운주와 드론,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도 짚어봤고요. 은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공략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하락에 대한 무게가 좀 깊어지고 있는 시점 속에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면 좋을지도 오후장까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과 종목 고민도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통상적으로 수요일날 장이 안 좋은데 오늘 목요일날 아주 급락을 해서 SOS 요청이 와서 또 특별히 오늘 시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려서 11시 반에 지금 뛰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그널 이슈를 분석할 수 있을지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는 상담도 예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문자샵 0082번 혹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아니면 노란톡방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 많이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에서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오늘 마지막 투매 판단,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2% 넘는 하락 속에서 800선을 내어줬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실적 이슈, 또 오늘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앞두고 과연 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저점이라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전문가님. 예. 우리가 저점이라고 정말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 이제 이 투자자들의 투심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또 이 거래소의 마청이자 삼성전자가 또 7만 전자를 넘으면서 그래도 내일장에 희망을 줬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하락은 우리 그 미국장의 급락이 더 강한 요인이었었고 그 중동전 리스크는 거의 이제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잘 보면 종합지수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면 며칠 전에 이 중동발 악재에 의해 가지고 뉴스에 가장 많이 부각됐을 때가 바로 요 지점이었었거든요. 요 지점에서 제가 2420 초반에서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날 이제 장대 양봉을 달고 끝났고 그 다음 날 이틀 정도 2460 정도 요 정도 안착을 할 뻔했는데 오늘 잘 보면 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사실 형이 따라오면은 언제든지 또 800선은 회복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닥에 중점을 주지 마시고 거래소 종합지수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2420 초반이죠. 오늘도 또 한 40포인트 하락. 그래서 이왕 이제 오늘 이렇게 빠진 지수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뭐 1.6% 40포인트 빠졌어요. 그래서 2422포인트 이 정도 가격이 온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2400을 깨지 않는다면 이제 큰 악재는 중동발 리스크는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예전에 스페코라든가 비텍 같은 이제 이 전방의 산업주는 상승폭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어저께 주도주 역할을 할 뻔했던 삼성전자의 우리 형들이 다시 한번 이제 거래소 지수를 2420 초반에서는 힘차게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코스닥 종목들은 지수 반등과 함께 거래소 지수 반등과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위축된 심리를 가질 때가 아니고 더 수익률 좀 높이자면 코스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었던데 못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이제 공략주 때 한 종목 알려드릴 텐데 또 플러스는 아니고 마이너스가 많이 났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수 반등과 함께 제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좋은 기회로 삼아도 충분히 아마 뭐 내일이라든가 다음 주 되면 장이 알려주겠지만 바로 오늘 이 오전장이 기회다.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굉장히 공포스러운 측면들이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그 공략주는 방송 말미에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시황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황 분석도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좀 약세인 건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오늘 또 에코프로가 굉장히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만 원도 깨고 80만 원까지 내려가는 흐름인데요. 일단은 앞으로 에코프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뭐가 나왔었냐면 어저께 이제 기다리던 테슬라 실적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이제 저조하다고 그래서 미국장도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뺐고 당연히 이제 코스닥의 지수에 가장 편이 많이 있는 에코프로가 테슬라 실적 악화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근데 이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크게 빠지는 상황은 이제 끝났고 80만 원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뭐 장대 음봉으로 이탈한 상태 아니야. 한 2% 정도밖에 안 빠져서 보면은 약간 양봉을 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코스닥 지수가 2%가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는 아마 이렇게 보여요. 지금 15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 뭐 신용이라든가 이 미수 반대매는 나올 매물은 이미 다 나온 상태고 실적도 67% 정도 리튬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그래요. 어쨌든 지수가 반토막으로 하락하면서 실적 악화는 다 시장에 반영이 됐고 지금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잘 보면 냉철하게 보면 그래서 90만 원과 80만 원의 기간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에코프로는 예전처럼 막 혼자 이게 달리는 그런 흐름은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코스닥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좀 느리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턴을 할 때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공략주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으로 우리 2차 전지주에서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워낙에 개인 이 주식 매매자분들의 보유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종목으로 좀 선별적으로 체인지를 하면 좋을지는 저희가 방송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새롭게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오늘 사실 좀 버티는 편이었어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고 그래서 신성 오늘 이제 알려드릴 거는 신성 델타테크는 예전에 초전도체주 신성 ST 한 지금 50% 올랐죠. 그래서 일봉으로는 오늘 상장됐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만약에 잘못 들어가신 분은 큰 손해가 나니까 이 신규 상장 종목은 애초부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크게 들어가서 이걸 수익을 내자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 2차 전지주에서 신규 상장주가 오늘 나왔는데 2%가 빠진 악재장인 상황에서도 지금 몇 프로가 올랐어요? 50%가 올랐죠? 그래서 4만 원 정도 이러면 어때요? 10만 원을 넘는 그런 흐름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적당한 가격 4만 원 정도에 시작해서 지금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고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약간씩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이제는 한 그룹으로 형성이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면서 신규 상장 종목이 이렇게 50% 정도 올랐다는 점은 향후 장을 2차 전지주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이다.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당장의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좀 며칠간, 최소 몇 달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까지 비춰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예, 뭐 저는 이제 이 소형주, 테마주랑 그런 걸로 알려드린 건 아니고 이제 오늘 하루 잠깐 나왔으니까 시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알려드린 삼성전자를 흐름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저께 그저께 아주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달았는데 삼성전자 우리 그 이건희 회장이 예전 이제 30년 전에 이제 그 신경제 포럼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언을 했었죠. 마누라랑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그러면서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 대그룹이라도 굉장히 힘차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을 달았고 오늘도 사실 안 밀려요. 한 1% 하락이면 큰 하락이 아니죠. 그래서 느낌은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가 코스닥 그리고 거래소에는 삼성전자가 향후 지수 상승을 견인할 걸로 보여요. 오늘 같은 악재에서도 1%, 우리 아우는 2%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투매가 나온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받아줘도 되는 그런 장으로 생각하시고 대형주는 앞으로 연말장 오늘 뭐 글로벌 이 외부 악재에 의해서 오늘 장이 안 좋은 거지 내부적으로 회사는 우리나라는 탄탄하거든요. 그거 참조하시고 오늘 시황과 종목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들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이 최저점이라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유들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시황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도 배찬수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어서 또 상담을 진행할 텐데 상담 고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번호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고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샵 6366번님께서 성우 하이텍 보유 중이신데 12,000원에 비중 10% 보유 중이라고 하셨네요. 7월 달에 이제 16,000원에서 현재 또 고점 대비 한 50%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손실권인 그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뭐 대표적인 자동차 운수장비 부품업체 성우 하이텍이죠. 성일 하이텍은 이제 그 폐 배터리 관련주고 성우 하이텍도 아마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마 사상 최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적 한번 보면은 그렇죠? 운송 장비 업종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실적이 매년 뒤에 증가율이 영업이익 90%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나무랄 건 전혀 없는데 주가는 16,000원에서부터 계속 빠졌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통상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이 상승. 아마 이제 우리 투자자 시청자님이 6월 달 전에는 들어가셔서 아마 수익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미련이 이게 못 남아가지고 12,000원 한번 다시 추가 매수 아니고 새로 또 조정이 이 정도면 안 빠지겠지 하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은 받는데 크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은 또 당연히 장이 안 좋으니까 좀 한 4% 정도 음봉을 달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오늘 또 비중이 20%예요? 네, 20%니까 오늘 또 올해 최저점으로 내려왔어요. 88,200원에. 그러면 다시 지금 지수가 2,400 초반인데 2,400 초반에서 이제 불과 한두 달 남았죠. 연말 산타랠리는 저는 온다고 보는데 반등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동차 업종이 이제 거래소는 자동차 업종,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인데 오늘 테슬라 실적이 또 안 좋다고 해서 자동차 업종이 또 더 이렇게 좀 낙폭이 과대된 거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적이 자동차 업종 실적이 안 좋긴 않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12,000원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고 봐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익을 보고 싶으시면 수익권으로 전환되고 싶으시면 20%면은 추가 20% 좀 힘들겠고 한 10% 정도라도 더 지금 저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12,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보유하신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자면요. 포스코홀딩스 문의 주셨습니다. 50만 원에 지금 현재 비중이 5%가량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2차 전지 약세 속에서 다소 좀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48만 2천 원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손실은 아니시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예, 타이밍을 아주 잘 잡으셨어요. 아마 조정 충분히 거친 다음에 50만 원 정확하게 가격을 딱 뒷자리 하나도 안 드리고 50만 원 딱 사셨네요.
5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비중도 5%. 비중이 적기 때문에 많은 전략이 가능합니다. 화면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럼 50만 원이면 거의 어제 아니면 한 3, 4일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충분히 수익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오늘 한 4% 빠져서 3.8% 오늘 빠진 거는 무시하셔도 될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고 2차 전지주가 아까 신규 상장 종목도 견인차 역할을 해줄 거고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한 2달 정도 우리 거래소 포스코 홀딩스는 꼭 2차 전지주뿐만 아니라 내재적으로도 굉장히 우량한 많은 이제 자본력을 갖고 있어요. 공장이라든가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붙을 걸로 보여지고 대략 목표 주가는 60만 원 정도로 보고 60만 원이 됐을 때 우리 마켓 온앤오프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 하여튼 다시 서울경제 TV 연락 주시면 목표가의 정리 혹은 조금 더 홀딩까지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0만 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우량주기 때문에 60만 원까지 좀 바라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앞서서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했던 그 종목 지금 바로 공개를 해 주실까요? 예,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알맥이고요. 어저께부터 제가 쭉 연구를 해봤는데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연말까지 좀 수급이 안 붙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 절호의 기회라고 그랬죠. 아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른 종목이 만약에 20, 30% 정도 빠진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 정확하게 6월 30일 한 3달 된 아주 따끈따끈한 건 아니지만 3, 4달 정도 된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18만 원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요 8만 원, 딱 1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8만 원에서 2달 정도 횡보를 했었어요. 근데 추석 악재가 터지고 뭐 글로벌 악재가 터지면서 5만 원까지 빠졌는데 이 5만 원이 아주 의미 있는 선인데 뭐냐면 화면에 나오지만 공모가가 5만 원에 공모를 했고 경쟁률이 한 1,300대 몇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겨우 한 주, 2주를 받은 금액이 5만 원이었고 지금 5만 원을 얼마 전에 찍고 반등을 한번 나오려고 했다가 또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지금 얼마예요? 한 1, 2% 빠져서 지금 5만 2천 원 정도인데 이제 5만 원을 깨지 않는 아주 저점 지지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떤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니고 흐름이 테마가 없는 종목이라 그러면 그냥 목표 일자로 한 8만 원 정도만 보면 되는데 다시 이제 2차 전지주가 연말까지 장세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끌고 간다면은 충분히 한 10만 원이 별로 안 높은 가격이죠. 1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뭐 15만 원까지도 더 크게 본다면은 장이 또 불장이 온다면 가능한데 일단 1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본다면 지금 5만 원 가격 대비 100% 수익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이 원론으로 들어가서 주식 수가 600만 주밖에 없는 회사. 그래서 이 호가에 보면 한 100주, 매도 한 100주, 매수도 5만 2천 원에 2천 주 매수가 있네요. 호가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500만 주, 600만 주인 주 회사가 향후에 거래량이 너무 없고 회사는 이 모듈 케이스 한 4조 정도 수주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겠죠? 그러면 주주들을 위해서 연말에 뭐가 나올까요? 액면 분할 내지는 무상증자 같은 좋은 호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우리 알맥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3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 주인데 2차 전지주에 아주 실적이 좋은 모듈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그러면 그런 호재와 맞물려서 장이 지금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면 이제 공모가까지 내려간 가격대에서 신나게 이렇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2차 전지주도 연말에 좀 달릴 수도 있겠지만 신규 상장돼 있는 우리 알맥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시면 연말에 좀 따뜻한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맥 역시나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최근 SK증권에서도 앞으로 2025년까지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알맥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공략주 이런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이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전장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예. 오후장 대응 전략 한마디로 남겨주실까요? 예. 자, 2400 지수란 선은 제가 1시 방송에서 잠시 후에 또 올라가는데 왜 지지가 되는가는 여기서는 이제 파생이 올리냐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어쨌든 2400은 지지가 된 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도 반이 나가고 있으니까 2400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인 추석 연휴 이후에 엄청난 악재에서도 우리가 버틴 선이기 때문에 2400은 지지가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따라서 향후 흐름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일단 너무 황당하게 이렇게 높게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2차적으로 2500까지는 충분히 노크를 많이 두드렸었죠. 이번에 만기 때 한번 두드렸는데 사실 만기 이후에 조정이 크게 나왔다가 어저께 그저께 또 2400 한 60 정도로 또 2500을 노크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420포인트 정도의 이제 이 추석 이후의 바닥선, 쌍바닥이에요. 쌍바닥을 지금 확인한 거지. 이게 2400을 깨고 2300 더 큰 악재가 나온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고 크게 빠질 일은 없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잘 버티시고 다음 주 초반부터는 악재가 거의 소멸됐네. 그리고 보니까 거래소에 그동안에 이게 힘을 막 자기 나름대로 글로벌 악재가 안 좋아도 힘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좀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가 있죠. 이 현대차.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이 끌고 가면서 코스닥에는 자연스럽게 기술, 이 성장주죠. 반도체라든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주와 반도체주들이 코스닥에서는 또 다시 지수 상승에 견인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2차 전지주 아까 알려드렸던 알맥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 상승과 함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좀 새내기 이럴 때는 저희가 안 보고 있었던 종목들 신규 새내기 종목이면서 2차 전지주 관련주 또는 반도체주에서도 제가 한 종목만 알려드렸지만 낙폭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신나게 끌어올리는 그런 장이 아마 월요일부터 내일 정도는 하루 정도 또 횡보를 하겠죠. 월요일부터 우리가 강세장을 맞이할 때 포지션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안 좋은 종목들은 절호의 기회죠. 오늘 내일이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비 오는 날 분명히 비가 그칠 거거든요. 맑은 날에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우리 서울경제TV에 이제 손실난 종목이 아니고 갈아타서 수익이 많이 났네요 하는 고마운 전화가 많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대형주들 또 코스닥에서는 기술주와 성장주들 그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장에도 오후장에도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거나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 배찬수 전문가님과 24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소통방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 상승 섹터는 해운주들과 드론주들, 금융주들 알아봤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저로의 저점 매수 이후 2,500선을 향해서 가자라는 말씀, 긍정적인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DIT와 알맥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